해킹, ICO 사기, 투기 같은 단어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블록체인이라는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메인스트림 어답션이라는 큰 주제하에 지금 이 산업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BIC 그리고 블락세미2의 파트너 이신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GBIC는 2017년 초부터 블록체인의 인더스트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글로벌 크립토 펀드입니다. 저희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에 위치를 해 있고요. 최근에 MBA나 크립토키디 같은 걸로 유명해진 데이퍼랩스 그리고 국내에 티몬과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티몬 등의 50개 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했고, 블락세미2 같은 경우는 GBIC 산하에 있는 컨설팅 펌입니다. 저는 저의 커리어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 기술과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경영 컨설턴트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혁신,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탠포드 MBA로 갔고 그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핀테크 관련한 업체에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블록체인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저는 이 블록체인 정신이 인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는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 국가 정부가 발행한 한국 코리안 원을 쓰고 있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발전상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굳이 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원하는 태국 가서 살 수 있고 꼭 그 나라가 발행한 통화가 아닌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자산을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그 컨트리뷰션에 맞는 보상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더 저는 인류의 발전상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파워는 굉장히 강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겪고 많은 일이 있으면서 지금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도 정반의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장표를 보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상가나 기업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의 CEO셨던 에릭 슈미츠 같은 분은 비트코인은 암호학적인 정말 엄청난 발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누리엘 루비니라고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이시고 뉴욕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분은 그 제이미 다이먼, JP 몰간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니지만 굉장히 큰 은행의 CEO신데요. 2017년에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2019년에는 JP 몰건은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블록체인은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이고 정반의 진화를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반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최근 기술, 새로운 기술이죠. 뉴 테크놀로지의 지금 어답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기술들이 처음에는 이노베이터들, 그러니까 초기 어답터들의 관심을 받다가 하이브에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있는 걸 K즘이라고 하는데요. K즘을 넘지 못하고 쓸모없는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딱 블록체인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Decentralized Web 혹은 Decentralized Automated Organization 이런 등등으로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들을 아직까지는 굉장히 early stage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가트너뿐만 아니라 맥킨지 다양한 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아직까지 스케일러블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유스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암호화폐 작년에 엄청 시끄러웠죠. 암호화폐가 엄청 큰 거라고 하지만 전 세계 부에서 보면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애플이나 아마존의 시총보다도 더 작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터넷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생활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문서나 사진 같은 게 있을 때 쉽게 전송을 할 수 있게 해줬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 전에는 메일로 보내면은 3, 4일, 해외로 보내려고 하면은 일주일도 넘게 걸렸지만 지금은 이메일로 보내거나 메신저로 보내면 바로 인스턴트하게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인터넷이 근본적으로 저희 삶을 바꾸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무슨 말이냐? 인터넷으로 나 돈 송금하고 이커머스에서 그 물건 샀을 때도 인터넷으로 돈 내고 하는데 하지만 이 돈의 트랜잭션을 가만 보면 그 사이에는 은행, 벤사, 피지사, 네트워크사, 신용카드사 등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금융회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거라고 거래를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 금융회사들이 다 관여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폐는 인류의 역사상 더 편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세기에 처음 중국에서 지폐를 화폐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세기에 마르코 폴로가 그 지폐를 가지고 베니스로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중국의 이게 발전한 나라에서는 돈을 종이로 쓴다 그랬더니 이제 베니스 사람들은 무슨 종이에다가 글자 몇 가지 끄적끄적한 게 무슨 돈이냐라고 비웃었다고 해요. 하지만 돈의 역사, 화폐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시대를 지나 지금은 저희는 자금 화폐 시대에 살고 있고 저는 결국은 디지털화라는 전 세계 큰 인류의 트렌드 상에서 디지털 자산화가 많이 될 거라고 어떻게 지금 글로벌로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보겠는데요. 퍼블릭 섹터, 가버먼트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어떤 일들이, 그리고 인베스터들 중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투기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퍼블릭 섹터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OECD가 발표한 자료이고요. 이게 나라별로 어떠한 블록체인 퍼블릭 섹터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도표를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사용을 하느냐? 이제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블록체인 쪽에서 앞서 나갔다고 알려지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2013년에 이미 암호화폐를 인정을 했고 e-레지던시, 즉 자기네 시민한테 블록체인 기반의 그 인증, 아이덴티티 하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토지 장부, 예를 들면 IT에서 전에 그 대지진이 났을 때 다 이제 수기로 종이에 적어놨기 때문에 토지 장부가 다 다는 아니지만 엄청난 양의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넣는 방법. 또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온둘라스라는 국가는 부패가 엄청 심하다고 해요. 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마음대로 토지 장부를 바꿔서 국민들의 토지를 자기 걸로 만든대요. 그래서 온두라스 정부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장부를 블록체인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들도 정말 블록체인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블록체인 하면 많은 분들이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 뒤에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저번 달에 중국 정부 중앙은행에서 자기네는 5년 동안 자기네 자국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 준비를 다 끝냈고 언제든지 런치를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출시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그 관련한 IP, 페이턴트를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2위로는 미국이 갖고 있는데요. 미국이 갖고 있는 양의 2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쪽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지자체들도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작년에 취임이 가서 블록체인 도시화라는 것도 발표를 하셨고요. 최근에 부산시나 제주시에서도 블록체인 특구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욕 스테이트 정부에서는 팍소스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공식적으로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나 혹은 지자체에서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물론 암호화폐 등락에 상관없이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보여줄 건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듯이 파이낸셜 서비스가 아무래도 관련된 산업이 1등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사들이 블록체인에 투자나 관여를 하고 있는지 언제 뛰어든지를 보여주는 그 장표입니다. 다시 한번 보이지만 저희는 17년부터 암호화폐 블록체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선두적인 기업, 다 잘 아실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웰스파고, 웬만한 비자, 전 세계 웬만한 큰 금융회사들은 2014년부터 블록체인 산업 혹은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 및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블록체인 하는 그 업체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혹은 컨소시엄에 조인을 하는 경우, 혹은 자기네 프로젝트를 자체 발행하는 경우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경쟁에 포함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다 아시죠? 페이스북이 자기네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리브라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 물론 그 미국 정부 당국과 많은 그 설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의 에듀케이션,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를 보면은 가버넌스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에요. 다 아실만한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리프트, 스트라이프, 굉장히 미국에서는 큰 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ICO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ICO는 사실 지금 2018년 후반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자금은 훨씬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장표를 보시면 왼쪽은 그 블록체인에 투자한 전체 금액 및 딜 수이고요. 오른쪽은 한 투자당 티켓 사이즈, 그러니까 한 투자당 얼마를 투자를 하느냐를 보여주는데 2018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표적인 블록체인 투자를 받은 회사들의 리스트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기존의 테크 회사에 혹은 인터넷 회사에 투자를 했던 전 세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
예를 들면 앤드리슨 호리츠, 유니언 스퀘어 벤처, 세코야 이런 그 기존의 캐피탈들이 블록체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재료를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가져갈까 합니다. 자,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이제 그라운드 X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건 카카오의 자회사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만들고 있는 대중화를 위한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실질적으로는 서비스를 더 잘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플랫폼의 이름이 클레이튼입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해서 앞서 사실 이제 이신의 파트너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다양한 정의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어쩌면 이해도도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까 합니다. Today, we are constantly generating data while using online services. We create IDs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service providers in exchange for using their services.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쓰려면 계속 아이디를 만들고 As we have to 사용을 하죠. the same process for each individual service, the overall experiences became poor and less rewarding.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How was your online experience so far? Kind of tiring. I need to constantly create IDs and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repeatedly. What makes me more worried about is the use of my personal data, and most importantly, I don't think I'm being properly rewarded for it. Your concerns are right. Data has become more than just data. Take a look. In today's world, data has become the most valuable fuel for powering consumer-centric analysis that directly translates into company revenue. Our data can be structured in various way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advertisement, enhance the quality of their services and products, and also improve experience with better curation. Wow, the spectrum of data usage is so broad. Wait, then why don't service providers share more value with us? Service providers want to share more value with users, but in the current internet setting, it is very hard to validate the accuracy and uniqueness of each user data. Simply put, service providers cannot find if 1,000 accounts represent 1,000 users or 100 users or 1 user, let alone the accuracy of them. Unlike with a traditional platform, in the blockchain-based environment, each block containing transaction records are continuously produced and shared by all, making it immutable. Thus, users and service providers can execute transactions in a secure, verified, and transparent way. When we achieve the secure mobilization of personal data and empower the participants with the complete controllability over them, we will experience a new wave of business models, new regulations, and a new world. 하면 뭐 앞서서도 암호화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걸로 구현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클레이튼은 하나의 플랫폼인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어제랑 오늘이랑 거쳐서 서로 다른 형태의 기술들을 논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계신 청중분들은 많이 들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다른 기술에서 볼 수 있는 기술 스택들, 뭐 예를 들어 이제 플랫폼의 코어는 어떤 게 있고 그 코어를 감싸고 있는 에코시스템 생태계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냐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은 하나의 기술 스택이고 사실은 기술이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런 기술이냐 혹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적인 요소들만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어떤 하나의 회사가 물론 구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흔히들 보시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의 구현 방식에는 정말 많은 파티들이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구현적인 측면에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술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중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클레이튼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들은 기술적으로, 성능적으로 조금은 기존의 일반적인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천만 혹은 억 단위의 형태의 서비스들을 사용자들 제공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면들이 있어. 서로 다른 파트너들이, 서로 다른 회사들이 같이 영위해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플랫폼적인 측면이라서는 클레이튼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연합체, 현재는 이제 저희가 그 시큐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30개 가량의 그리고 국제적으로 섹터로,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지역적으로 정말 지명도가 있는 서로 다른 기업들과 다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의 리브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보셨고, 거기서 마치 이베이나 뭐 혹은 비자나 다른 형태의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만들고 있는 플랫폼의 느낌처럼 사실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그라운드엑스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이라고 만들고 있는 이 플랫폼도 정말 다른 산업계에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만들고 운영하고 결정하고 성장하는 플랫폼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화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실질적으로 플랫폼은 있지만 서비스가 없다. 서비스가 있지만 사실은 사용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연결적인 고리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정말 블록체인의 대중화에서는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정말 많이 공을 들이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블록체인이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실생활에서 의미를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그런 서비스들 간에서 정말 특출나고 잘하는 측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시고 있는 50여 개의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 가면서 정말 많은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왔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 영역에 따라서 뭐 헬스라거나 혹은 이제 데이터 혹은 정말 게임과 같은 정말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테고 지리적으로도 저희가 아시아권 혹은 이제 중국, 유럽권까지 그리고 이제 그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플랫폼 혹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말 이렇게 쓰면 의미가 있겠다. 블록체인이 혹은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이 산업에서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서비스 제공자들과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어가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꾸준히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가고 있고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서비스 파트너들을 많이 발굴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들을 많이 런칭을 한다. 사실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오픈소스를 한다는 게 직접적으로 대중화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마 4분 정도 남는 시간을 그렇게 쓸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BM 혹은 이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그냥 말로만 만들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클레이튼 위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런 서비스들은 지금도 유저들에게 가치를 주면서 어떤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겟닷컴이나 스테이트오브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랭킹을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통해서 인터페이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측면이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니셜 서비스 파트너들의 서비스 런칭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리 프로토콜의 최재승입니다. 캐리 프로토콜은 데이터의 권익, 주권을 소비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그 데이터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캐리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은 전반적으로 블록체인이 실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전 세계를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살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소비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쓰이는 돈의 90%는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 그 두 가지에서 합쳐진 그 영역에서 쓰이는 돈보다 오프라인에서 10배 이상 돈이 쓰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모바일과 온라인이 계속 오프라인 시장을 가지고 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90%는 오프라인에서 돈이 쓰이고 있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온라인과 인터넷 커머스는 태생적으로 생태계가 디지털이다 보니까 모든 유저의 행동과 소비 패턴, 모든 데이터가 이미 저장을 쉽게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존이건 쿠팡이건 물건을 본 다음에 제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아니면 고민을 해서 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행위가 업체들은 이것을 분석을 해서 소비자한테 타겟팅을 해서 결국에는 매출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고 이건 리타겟팅 기술입니다.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돈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퇴근한 다음에 맥주 한잔 하러 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쓰이는 돈,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은 하나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는 커머스 시장에서 쓰이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에 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만 데이터를 가장 모으기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뭐 새로운 서비스를 신청한다 그랬을 때 이제 아무도 읽지 않는 30장짜리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